안녕하세요. 아토즈 논술 강사 신윤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성대 파이널 선택해서 참 고마워요. 자, 선생님이 성대 파이널에 대해서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성대 파이널을 준비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성대 파이널을 어떻게 풀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문제 푸는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성대 문제가 굉장히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작년까지만 해도 총 성대 문제가 4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요약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설명하는 문제, 세 번째는 비판하는 문제, 네 번째는 견해 제시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120분을 줬던 게 작년까지의 성대 문제였어요. 이 중에 설명과 비판 문제는 거의 대부분 도표 문제로 나왔고요. 그런데 요번에 이 학교가 어떤 변화를 겪었냐? 4문제에서 3문제로 변화를 줬습니다. 3문제로 변화를 주면서 몇 분을 줬냐? 20분을 뺐어요. 그런데 수리적으로 계산해봐도 여러분한테 이득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번에 풀었던 학생들, 요번에 시험을 쓴 학생들은 만약에 재수생들이 있다면 작년보다 시간 조절에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문제 구성이 어떻게 바뀌었냐? 문제 1번에 요약하는 거 그대로 나와요. 문제 4번에 견해 제시하는 거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얘네 두 개를 합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 하나에서 설명도 비판도 다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대의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자, 변화를 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문제 2개가 하나로 합쳐졌죠. 그리고 시간도 변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문제 2번과 3번은 항상 도표 분석의 문제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도표 분석이었지 설명과 비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설명과 비판으로 바뀌었잖아요. 여기에서 그대로 도표를 이용한 설명과 비판의 문제가 나옵니다.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요약하는 문제, 도표 해석하는 문제, 견해 제시하는 문제 그대로 그 유형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걔를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준비해왔던 부분과 크게 연속성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학생들이 여기를 지원해야 되느냐? 최저 등급이 있어요. 자, 3개 합쳐서 5등급과 6등급입니다. 뭐 글로벌 경영이나 글로벌 리더십 이런 데는 5등급이고요. 다른 데는 6등급이에요. 즉, 이런 점수들을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면 얼마든지 성균관대 논술을 지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만 강조하느냐? 분명히 내신이라고 하는 부분, 거기서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도 분명히 점수에 들어가기는 하거든요. 근데 거기 성대에서 발표한 부분을 보면 1등급과 6등급 사이에 내신 교과 차이가 몇 점 날 것 같습니까? 30점 만점이에요? 1점 납니다. 1점. 이게 점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6등급과 7등급 사이 2점이 더 납니다. 즉 1등급 맞든 7등급 맞든 딱 3점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7등급 많은 학생들이 성대 논술 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특목고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보통 6등급 이대로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정말 내신 경쟁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 학교예요? 없는 학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성대는 뭘 가지고 논술을 판별하겠느냐? 첫 번째는 최저 등급이죠. 이 정도 등급을 맞추지 못한 학생은 우리 학교에 올 자격이 없다. 그거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논술을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서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 변별력이 정말 큰 학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 성대 논술 가가지고 정답 다 맞추고 왔고 잘 쓰고 왔는데 떨어졌다. 아, 결국 논술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신으로 가는 학교인가 보다. 아니면 수능 점수 따라서 가는 학교인가 보다. 이런 식의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난 그 학생들한테 꼭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정말 아니에요. 왜 그러냐? 성대 논술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있냐?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성대 논술을 따져보면은 정말 쓰레기 같은 답안, 요거는 참 쓰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는 나쁜 답안,
좋은 답안, 훌륭한 답안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을 다 맞추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어떤 답안을 썼냐? 나쁜 답안 쓰고 온 학생들이에요. 왜? 이 부분에서 하나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문제에서 정답이 있다라고 했죠. 성대농술에선. 1번 문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분류를 제대로 해야 정답을 맞추는 건데 그 정답을 못 맞췄다. 정말 쓰레기 같은 답안 쓴 거예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정답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좋은 답안, 훌륭한 답안, 그레이트한 답안이 나뉩니다. 그레이트한 답안 당연히 합격이에요. 좋은 답안 그 안에서 등급이 결정이 되겠죠. 나쁜 답안 불합격입니다. 정답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학생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어때 쓸 때 떨어지게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성대논술 1번에서는 입장에 대해서 요약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은 입장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제시문 각각을 요약을 합니다. 제시문 1은 어떻고 2는 어떻고 3은 어떻고. 근데 이 제시문 요약을 하면서도 막 한 제시문에 대해서 3문장 이상으로 요약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얘는 뭘 못 잡은 거냐? 제시문의 핵심에 대한 파악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어떤 학생? 못 쓴 학생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떨어졌다는 학생한테 물어보세요. 1번 문제 몇 자 썼는지. 거의 한 800자 이상 썼다고 할걸요? 핵심을 못 잡은 거죠.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시문에 대해서 요약을 하는데 정말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뭘 가지고? 그 제시문의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바탕으로요. 그럼 그게 뭐가 되냐? 좋은 답안이 돼요. 이런 학생들은 답을 잘 찾고 요약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 가능성을 가르쳐주진 않아요. 뭘 가르쳐주느냐? 분명히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게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레이트한 답안을 써야 돼요. 어떤 식으로 그레이트한 답안을 써야 되냐? 입장을 요약해야 된다는 거죠. 즉 선생님과 함께 배울 건 바로 이 부분을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을 분명히 합격시킬 거예요. 선생님만 잘 따라와요. 알겠죠? 자, 이걸로 성균관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1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